자, 확률 통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건데, 순열과 조합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인 것 같아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이야기할 건데, 사실상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잡혀져 있는 건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립되어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그 관계들을, 그 개념들을 정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철수가 있는데 집에서 학교와 도서관을 거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와 도서관을 한 번씩만 거친다고 되어 있지, 학교를 먼저 가는지 도서관을 먼저 가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학교 도서관을 한 번씩 거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에서 학교로 갔다가 도서관을 들려서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는 어떤 게 있냐면, 집에서 도서관을 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여기를 편의상 여기를 1번 길, 요걸 2번 길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1번 길을 통해 가는 길도 있고 2번 길을 통해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번 길을 통해서 학교로 왔다고 치면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길이 두 가지가 나오죠. 1번으로 왔을 때 일로 가는 거, 1번으로 왔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되냐면 요 하나당 두 가지의 길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2번 길로 왔다고 생각해도 또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이게 2 곱하기 2인데, 이게 왜 곱하느냐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개인별로 전부 500원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총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한 명당 500원씩 갖고 있는데 그게 10명이라면 당연히 10 곱하기 500으로 계산해서 5천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도 보세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길당 또 두 가지의 길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당 두 가지씩의 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개가 있더라. 그러므로 각각 두 가지씩이므로 두 가지의 경우가 각각 두 가지씩 갖고 있으므로 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가 총 네 가지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네 가지 길이라고요. 여기까지 네 가지 길인데, 그 네 가지 길을 편의상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라고 나타낼게요. 그럼 집에서 도서관까지 오는 네 가지 종류당 또 뭐가 돼요? 하나당 또 세 가지씩의 길들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각각 세 가지씩 갖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네 가지였는데 거기서 또 세 개를 곱해서 12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는 어떻게 나왔다? 2 곱하기 2로 나왔죠. 그래서 당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이것들은 전부 곱셈으로 계산해서 전부 하나당 두 가지씩. 그런데 두 가지씩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 곱하기 2, 여기까지가 네 가지였는데 또 하나당 세 가지니까 또 곱하기 3으로 계산해서 집에서 학교 거쳐 도서관 거쳐 집으로 오는 것은 총 12가지 길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까지가 지금 12가지가 나왔어요. 이미 집을 거쳐서 학교 도서관을 거쳐 집으로 왔죠. 그런데 얘하고 또 별도의 길이 존재하잖아요.
별도의 길은 뭐냐 하면 이번에는 집에서 도서관을 먼저 갔다 학교를 들러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서 도서관 가는 게 세 가지라고요. 그 하나당 또 두 가지니까 앞쪽에서 배웠죠. 곱해야 되고 또 여기서 또 곱하기 2를 또 해야겠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경우도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얘도 12가지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면 요것이 12가지고 요것이 12가지인데 얘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면 요거와 별도의 12가지 길이 또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12가지와 이 12가지를 서로 더해서 24가지의 총 경우의 수가 있구나라는 거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라고 표현될 수 있는 말들은 덧셈으로 계산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 지금 뭐뭐당으로 표현됐었죠. 뭐뭐당. 그런데 우리 흔하게 쓰는 용어를 이용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집에서 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야 되겠죠. 뭐뭐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는 어떤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와 도서관을 거쳐 집으로 오는 것까지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미션이지요.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만 오고 말면 아직 미션을 완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까지 가고 여기까지 와야 미션이 다 완성된 게 되겠죠. 미션을 완성하기 전까지의 각각의 경우들은 서로 곱셈으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미션을 완성하기 전이라고요. 미션 완성 전들의 식들이 서로 나열되어 있을 때는 곱셈으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집에서 학교로 왔을 때 요 길, 학교에서 도서관을 갔을 때 요 길.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집에서 학교로 오고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고 도서관에서 또 집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집합에서 또 뭐라고 했죠? 교집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 A가 1, 2고 B가 1, 2, 3이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1, 2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한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그리고라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교집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해야지 하나의 미션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지만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결국 곱셈으로 계산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얘하고의 경우를 서로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덧셈으로 계산했죠. 합의 법칙이라는 걸로 따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어를 나타냈을 때 뭐뭐와 별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뭐와 별도로. 그 다음에 또 그리고하고 대비되는 그 접속사로 어떤 게 있냐 생각해 보면, 자, 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 거쳐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집에서 도서관 먼저 학교 나중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로 연결이 되냐면 또는 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는 경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미션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자, 가만히 보면 요 12가지는 이미, 자, 이 12가지는 여기에서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경우,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를 전부 곱해서 12가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서 문제에서 이야기한 집에서 이것들을 거쳐 다시 집으로 오는 미션이 완성되어 있는 시기지요. 이 12가지는. 마찬가지로 이 12가지도 집을 출발해서 집으로 오는 완성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완성된 것들끼리의 계산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결국 미션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값들의 계산은 덧셈으로 계산한다 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지금 교집합으로 곱의 법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또는으로 연결하는 집합관계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A에 속하든 또는 B에 속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합집합으로 나타낸다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이것들 모두를 만족해야 되는 거였는데 합의 법칙은 이것과 이것은 좀 별도의 얘기죠. 덧셈으로 주로 계산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뭐 동시에 모두가 아니라 요거는 요것과 요거는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개념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뭐뭐 당과 뭐뭐와 별도로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A, B, C, D, E, F 6명의 학생이 있는데 2명을 선착순으로 뽑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선착순 2명이니까 처음에 올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되겠죠. 처음에 올 사람을 뽑는 방법은 자, A가 올 수도 있고 뭐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와 E와 F도 각각 처음에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골랐다고 해도 만약에 처음에 C가 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들은 뭐가 있냐면 A가 올 수 있겠죠. B가 올 수 있을 테고 C는 못 오겠죠. 이미 앞에 왔으니까 D나 E나 F들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또 A가 왔다고 쳐봐요. 처음에. 그럼 그 다음 올 수 있는 건 B, C, D, E, F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어떠한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경우는 각각 5가지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인데 그 어느 한 가지당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올 수 있을 것이므로 6 곱하기 5에서 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착순 2명을 뽑는 경우는 30가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요 곱의 법칙 이후에 배울 순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순열이라고 하고요. 6명 중에 선착순으로 2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6P의 2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했을 때 2명까지 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30가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명 모두 한 줄로 서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올 수 있는 경우가 이미 30가지라는 거 이야기했죠. 그 중에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처음에 C가 왔고 그 다음 A가 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C하고 A는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4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 대해서 네 번째는 또 이미 한 사람이 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6명이 전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결국 요것을 전부 곱한 경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이 결국 아까 6 곱하기 5였었죠. 그래서 6명을 전부 선착순으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6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작은 숫자를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호로 나타내자면 6P에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은 6에서 6가지를 전부 줄 세우는 경우를 특히 6에 느낌표를 이렇게 쓰는 기호로 많이 나타냅니다. 읽을 때 얘를 팩토리얼이라고 보통 읽어요. 팩토리얼. 이 P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사전 찾아보면 순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계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계승이 뭐 10의 계승, 10계승 하면 10부터 출발해서 1까지 하나씩 작은 숫자를 전부 더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참고로 알고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6 팩토리얼이 되더라. 계산하면 720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가지고 있고 500원은 3개, 100원은 6개를 갖고 있는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 예를 들어 뭐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쓰면 뭐 한 가지 방법, 지불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갖고 있는 이 돈들 중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들은 요것들을 각각 1,000원짜리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500원짜리 하나 주고 100원짜리 하나 주면 그것도 하나의 뭐 지불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불을 한다고 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불 금액은 어떤 것을 이용해서 돈을 주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결론적인 액수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5개를 주나 500원짜리 하나를 주나 지불 금액에서는 똑같은 거지만 지불 방법에서는 다르죠. 주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지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결국 1,000원짜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도 안 주든 하나 주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00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내가 하나도 안 줬다고 생각해 봐요. 1,000원짜리 안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0원짜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각각당 하나도 안 주든 하나 주든 2개 주든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1,000원짜리에서 1을 한 개를 주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제 500원짜리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안 주든 하나 주든 2개 주든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당 3가지의 꼴이라고 또 역시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찬가지로 또 100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든 간에 100원짜리는 6개가 있으니까 0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해서 6까지 총 몇 개가 되냐 하면 7개겠죠. 7개. 7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는 한 장이기 때문에 0, 1 해서 2가지의 경우가 나오고요. 500원은 2개이기 때문에 0까지 쳐서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100원짜리는 6개니까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요 각각을 곱한 경우가 된다는 거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지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000원에서 0, 500원에서 0, 100원에서도 0을 선택한다면 그건 지불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해야 될 거니까 지불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지금 000 선택하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니까 거기서 한 가지 빼서 6, 7, 42에서 1 빼니까 41가지 경우다라고 해주면 이와 같은 지불 방법의 수가 계산되어진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 자, 문제가 나왔는데, 자, 두 자리 수입니다. 두 자리 수는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기가 23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홀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가 되는 경우 33이다. 홀수 되겠죠. 3, 3은 9니까. 예를 들어 뭐 61이다. 이건 6 곱하기 1은 홀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곱해서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짐작했겠지만 하나라도 짝수가 나온다면 3, 4, 12, 뭐 2, 7, 14 하나라도 짝수가 나오면 당연히 곱한 건 짝수가 나올 거예요. 둘 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그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짝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두 숫자의 곱이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쪽에 있는 값도 홀수, 뒤쪽에 있는 값도 홀수가 되었을 때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온다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두 숫자의 그러니까 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곱이 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둘 다 홀수를 뽑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 첫 번째 자리수에서 홀수를 뽑는 경우의 수는 1, 3, 5, 7, 9 5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어느 하나를 뽑았다 쳐도 1, 3, 5, 7, 9 중에
뭐 어느 하나를 뽑았다 쳐도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또 1, 3, 5, 7, 9 다섯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곱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25가지의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25가지가 정답이 될 테고요. 자, 얘도 볼게요. 남자 3명, 여자 2명이 있는데 여자 2명이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순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 때 그때 아주 많이 하겠지만 맛보기로 조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여자 2명,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라고 해볼게요. 이 여자 2명이 이웃하게 서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이웃이니까 이걸 그냥 한꺼번에 W라고 해버릴게요. 어차피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A, B, C, W가 한 줄로 서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처음 올 수 있는 게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2가지, 1가지, 한꺼번에 4팩토리얼, 4팩의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 A, B, C, W가 한 줄로 서는 경우가 4팩만큼의 경우가 있는데 한번 앞에서부터 나열해 볼게요. 이 4팩의 경우를. 제일 처음이 A, B, C, W가 있겠고 그 다음은 뭐 A, B, W, C도 있겠고 가다 보면 뭐 B, C, W, A 이런 형태도 있겠고 맨 마지막에 W, C, B, A의 형태까지 요게 A, B, C, W가 한 줄로 쓰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고른다 쳐도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W라고 하는 것은 D하고 E의 묶음이다라는 것만 나와 있지 실제로는 B, C 여기 D, E, A가 되는 경우 아니면 B, C, E, D, A인 경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어떤 걸 골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W라고 써 있는 것들은 실제로 D의 묶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D가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E가 앞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경우 4팩 가지에 어느 하나당 하나를 봐도 그거 하나당 2가지씩으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총 경우의 수는 4팩 곱하기 2가 되겠구나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요게 되겠고요. 자, 2번 볼게요. 맨 앞과 맨 뒤에는 남자가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맨 앞이라고 하고 여기를 맨 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선착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남학생이 지금 ABC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처음에 올 사람은 3사람이 있겠죠. 그럼 요 3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랐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이라고 쓰는 것은 실제로는 맨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뒤라고 하는 건 맨 뒤에 선다라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A하고 B가 왔다면 A하고 B가 맨 앞과 맨 뒤에 그 사이에 3명이 서는 경우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맨 앞과 맨 뒤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C, A인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C가 맨 앞이고 A가 맨 뒤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 곱하기 2라고 하는 건 맨 앞과 맨 뒤만 결정한 경우라고요. 그거 하나당 또 여러 가지로 늘어나겠죠. 자, 만약에 C하고 A가 맨 앞과 맨 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 가운데 여기는 또 뭐가 되냐면 나머지 C와 A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만큼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경우가 뭐냐 하면 3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써보면 C하고 A가 맨 앞과 맨 뒤에 있는데 나머지 B, D, E가 한 줄로 서는 경우 B, D, 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B, E, 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는 D, B, E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결국 C하고 A를 고정시켜 놓고 나면 이것이 결국 B하고 D와 E가 한 줄로 서는 경우 3팩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자 볼까요? 맨 앞과 맨 뒤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였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3P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남학생 ABC 중에서 2명을 선착순으로 세우는 경우니까.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결정됐을 때 나머지 3명들을 안쪽에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가
요 하나당 6가지 경우죠. 6가지 경우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곱하기 3팩으로 계산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바로 3p의 2 곱하기 3팩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0, 1, 2, 3, 4 중에서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4자리 정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문제가 보통 0과 1과 2와 3과 4가 적혀 있는 카드로 4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 문제도 있고, 이것처럼 그냥 0과 1과 2와 3과 4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 문제도 있으니까 두 가지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카드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는 얘기는 한 장씩의 카드가 있을 때는 한 장을 쓰고 나면 나머지는 못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뭔가 카드가 사용됐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올 카드를 세워라 하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0, 1, 2, 3, 4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처음에 2가 왔다고 해서 두 번째 2가 못 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로 다 풀어볼게요.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4자리 정수니까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5장의 카드 중에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지금 4자리 숫자니까 4개 숫자가 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인데 처음은 0은 올 수가 없죠. 0이 와버리면 0이 오고 1, 2, 3이 오면 그건 123이니까 4자리 정수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0을 제외한 4가지 경우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적힌 카드는 올 수 없지만 두 번째 자리부터는 0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4가지가 역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총 16가지인데 16가지 경우 중에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자리를 정하는 경우에서는 3가지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걸 또 못 쓸 테니까 뒤에는 2가지에서 4, 4, 3, 1을 곱한 경우가 요 0, 1, 2, 3, 4 5장의 카드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가 될 테고요. 자,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4자리 정수는 처음엔 역시 0이 못 오니까 4가지밖에 올 수 없겠지만 그 다음은 0도 올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쓴 숫자가 뭐든 간에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은 중복해서 쓸 수도 있으므로 그 다음은 5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도 역시 5개, 그 다음도 5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5의 3승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같은 것을 중복해서 쓸 수 있는 한 줄로 세우는 순열의 경우를 특히 중복 순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